마침내 닻을 올린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순항할 수 있을까요? 당대표 직위가 사라진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등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시작된 분위기인데요. 원외 인사로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 상황 이야기하기 앞서서 의원님 그 지역구 동작구잖아요. 네, 예, 예, 예. 지금 동작구에도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작구 비 피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아유, 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근데 네. 워낙 이제 예전에 사실은 그 사당동에도 큰 비 피해가 있어서 그때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박원순 시장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예. 실무자들은 좋다 했는데 결국은 어려워져서 지금 이제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곳곳에 정말 침수 피해가 너무 심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재민이 된 어떤 어머님은 뭐 고관절 수술 엊그저께 했는데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한탄하시고 예. 그리고 가게들이랑 이런 데는요. 예. 뭐 지하에 이 물건을 어떻게 정리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다 젖고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예. 그냥 이런 재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드릴 수 있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했고 뭐 사실은 계속 비가 그치지 않고 오니까 정리하시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제 정말 거의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동작구가 가장 피해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축대도 좀 무너져서 아파트 주민도 한 3개 동이 임시 거처로 옮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너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나 우리 서울시 이 대책 전반적인 대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의원님? 뭐 사실 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총력은 다 대응하고 있어요. 예. 뭐 보면 뭐 그 서울시 공무원, 경찰, 뭐 우리 동작구 공무원, 뭐 소방 공무원 전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워낙 정말 80년 만에 폭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응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민주당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항에서 컨트롤 타워는 없고 폰트롤 타워는 있다. 폰 이렇게 이런 비판은 조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유, 뭐 야당은 늘 뭐 여당을 견제해야 되고 네. 하지만 비판이 지나치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대 재해 당연히 또 아주 중요한 재해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꼭 회의 주제를 직접 하셔야 되느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그냥 저 다른 거 비판하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 저 청와대 옮겼냐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뭐 정부에서도 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전에 뭐 관악구 그 침수된 현장에 가셨어요. 주택도 방문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조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은 좀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대위 말 그대로 이 비상시국 상황이라는 건데 이 임기가 이제 3개월 정도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됐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어쨌든 저는 정말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득점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어떻게 보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 정권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줘야 될 당 내에서 계속해서 권력 갈등만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권력 갈등이었고 그래서 뭐
이 권력 갈등 부분이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대선 과정에서부터 우리 이 대표께서 2번씩 가출하시고 지방선거는 앞두고 바로 지방선거 2, 3일 앞두고 그 소위 조직위원장이라고 원외위원장을 새로 임명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그런 것도 뭐 그 소위 윤핵관 내부의 갈등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간에 국민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크고요. 또 정부는 역시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인사가 상당히 망사였던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것이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었을 것이고요. 뭐 대통령실도 대통령만 너무 무대 위에 이렇게 서게 만들고 참모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휴가를 마치고 일신하겠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마음이 기준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뭐 새로운 변화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은 새롭게 비대위 체제로 좀 출범을 하고요. 그렇죠. 정부도 이제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뭐 사퇴 형식으로 했으니까. 사실상 경질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하나씩 좀 국민들께서 아니다 하라는 것은 고쳐가려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권력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윤핵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또 인선도 얘기를 하셨어요. 인선도 어느 정도 관여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핵관들의 책임지는 모습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두 분이 가장 핵심이니까요. 네, 인선 뭐 윤핵관을 하시는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 사실상 어떤 직을 맡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장제원 의원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원내대표직 사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수습해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다시 또 비대위에 원내대표니까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시 뭔가 윤핵관이 또 다시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내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 일종의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또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재신임 절차 같은 것은 한번 다시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위기 때는 늘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원내대표 일을 좀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한 분의 윤핵관이죠. 이철규 의원. 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여론조사 기관 성향을 문제를 또 삼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차이로 지지율이 달리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 언급은 사실은 못 봐서 뭐라고. 딱 말 그대로 딱 이대로입니다. 여론조사 성향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이는 거 아니냐. 어려운데요. 사실은 일부 여론조사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왜곡하는 경우는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이제 그게 뭐 성향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뭐 지금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왜곡이 됐든 어찌 됐든 새로 출범하는 정부로서 더 뭐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오선의 주호영 의원 막 개인적으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이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역시 예. 다음 전당대회를 전당대 준비. 예.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이제 당내에서 원내 인물로 하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부의장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가장 또 그동안 이제 당을 뭐 원내대표나 이런 직을 수행할 때 보면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포용적인 부분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형보다는 관리형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대위가 예. 혁신을 한다는 건 늘 뭐 어렵다. 당이 어려우면 혁신이란 말을 하죠. 예. 근데 사실 뭐 정기국회 앞두고 혁신이라는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이 그 혁신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주호영 위원장은 조기 전대는 좀 어려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쯤 전당대회 열릴지요? 글쎄 이제 정기국회 문제가 있어서 네, 정기국회 기간 동안은 예. 하면 안 된다.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아니 뭐 비판의 소지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정기국회 전체를 어렵게 볼 거는 아니고 예. 이제 바로 국정감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감사 문제 때문에 조금 그것과 맞물려서 국정감사가 이제 9월 말 9월부터 10월 뭐 중순 정도까지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좀 더 빨리 하자는 게 아마 그 몇 분의 생각이신 것 같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아예 다 끝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간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국정감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 국정감사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전당대회 통해서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가 2년입니다. 어쨌든 2년이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당대표가 되는 건데요. 아마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열릴 걸로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께서는 당권 도전 의사가 있는 겁니까? 너무 제가 이제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는 강력한 당대표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의 자리를 인식하면 저는 사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늘 우리가 무슨 나르세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 공천권 갖고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주신 그 위임된 권력을 잘 수행해서 국민의 뜻을 받고 또 대통령의 또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조율 뭐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 의사를 물어보셨는데 지난번에 2등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이번에 도전하실 가능성 주변에는 뭐 지금 도전할 거다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왈가왈부들 말씀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냥 어떤 자리를 갈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자리가 요구한다면 결국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하실 것이다. 네. 김기현, 안철수 의원 두 분은 벌써 몸을 막 많이 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막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님도 뭐 적극적인 어떤 뭐 내용이나 이런 건 있나요? 몸을 푼다는 거는 우리 정치하는 거 자체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전당대회가 있다 하면 무슨 조직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이미 이제 다선 의원이 되고 저도 다선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정치 역사, 그 사람의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의 이력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더 잘 아시고요. 그래서 뭐 몸은
정치인들은 언제나 풀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비대위 출범 또 하나의 변수가 이준석 대표 법적 대응 등등인데요. 13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나 의원님께서 이준석 대표한테 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무슨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꼭 정치 선배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하. 뜻대로 안 될 때는 예. 한 걸음 물러나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아둥바둥 하려면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도 본질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당대표로서는 사실 그 성비 사건을 무마하려고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7억 각서를 써준 게 가장 큰 문제의 시발 아닙니까? 그게 뭐 징계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냥 좀 한 걸음 물러나고 내려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자회견 왜 13일 했는지 또 무슨 얘기 나올지도 혹시 예측하는 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설득을 하시겠다고 설득을 하니까요. 하고 있다? 예. 아니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어제. 그래서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고 내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